자, 시험관 시술을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면 이러신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 계속 반복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일정을 맞추거나 이제 직장에 시험관 시술 때문에 자꾸 병원에 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기 너무 힘드니까 그 과정 중에 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먼저 조언을 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 그만둘까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클 건지 시험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시험관 시술이라는 거는 일하는 부분이랑은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을 아예 그만두시게 되면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일에 매몰되어 있던 부분들이 벗어나면서 그 시간이나 여유적인 부분을 이제 시험관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쓸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쓸 건지 이게 성격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험관 시술에 있어서 일하듯이 도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부분들은 하면 되지 않겠지? 그런데 그게 몸을 조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험관 시술은 일이랑은 조금 다르다. 인풋을 넣었을 때 그게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이 시험관이라는 거는 사람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풋을 하자마자 바로 아웃풋이 딱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시간과 정성을 들였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을 열심히 해오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과정 중에 굉장히 좌절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뭔가를 노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험관 시술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이 당장 눈에 딱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험관을 하시다 보면은 바로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를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부부 5쌍 중에서 한 쌍만 맨 처음에 시험관 1차 때 성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난소기능 저하라던가 이제 남성 난임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더 험난한 길을 겪으셔야 되는데 일을 하듯이 인풋이 있으니 바로 아웃풋 있어야지. 내가 치료를 받았으니 바로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면서 좋은 결과가 조금 더 미뤄지거나 아니면 이제 몇 번에 실패하시고 바로 이제 도전하지 않고 한참의 시간을 이제 버리시다가 다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관 시술을 위해서 일을 그만두신다면 시험관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내려놓고 이제 나 자신의 뭐 건강이라든지 그럼 생활 습관, 식습관 아니면 평소에 못했던 취미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내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시험관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께도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맞는데 그게 맘처럼 잘 안 돼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관련 논문들을 조금 찾아보았고요. 이 논문은 미국의 한 의학 잡지에서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이제 시험관을 직접 시술을 한 환자분들의 결과를 최대한 모아 보았더니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시험관 시술에 이제 임한 경우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여성에 비해서 채취된 난자 수나 이식된 배아 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걸 보여지고 지금 여기서는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다른 논문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시험관에 실패를 했지만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경우가 그 다음 차수 시험관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지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을 측정을 한 논문이에요. 난자 채취 그리고 배아 이식 전에 여성의 소변에서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아드레날린의 농도를 측정을 했더니 시험관을 성공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의 농도가 낮았고 시험관에 실패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의 농도가 조금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시험관 결과에 실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성공과 실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난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HPO 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H 그리고 P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두 곳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 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결정짓는 중추예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임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 중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실제로 시상하부랑 뇌하수체에서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때문에 난소의 기능 자체가 흔들리면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진다든지 아니면 출혈에 있어서 부정출혈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굉장히 생리가 몇 달 동안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생리 기능의 이상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속적인 상황으로 길어지게 된다면 난자 질이 떨어진다거나 난소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AMH 수치 자체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까지 유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떤 용어로 표현하는지 볼게요. 보통 우리가 간기울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가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에 그냥 뭉쳐서 고여있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이완되지 않고 긴장이 되기 때문에 기의 흐름 자체, 순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겠죠. 뭐 잠도 잘 안 올 거고 운동도 잘 못하게 될 거고 식사도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잘 체하거나 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고 이게 난소 기능으로 봤을 때에는 실제로 생식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런데 무조건 안 좋기만 한 걸까요?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데서 오는 몸의 스트레스라던가 취미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라던가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난소 기능을 강화시키고 난자질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트레스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도하게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는 몸의 간기가 울결이 되기 때문에 임신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체가 놓여질 수 있다. 신체적으로 몸의 흐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류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뇌나 심장은 이제 과부하를 받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중초, 위장 기능 그리고 하초라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 생식 기능을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혈류량이 감소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돼요. 우리 난소나 자궁은 우리 몸, 여성의 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심부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이완되어 있지 않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장 깊은 곳, 심부까지 갈 수 있는 혈류의 흐름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임신은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이제 저울로 표현을 했고 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것 정도로만 이제 주변 환경을 조금 조절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가 호르몬 분비를 교란하면서 배란을 방해하는 것이 난소의 기능을 저하하고 난자의 질을 저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일설로는
프레그레놀론 스틸이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중화하기 위해서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코티솔과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과 같은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얘를 빨리 중화시키기 위해서 코티솔을 빨리 만들어내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그 원료가 부족을 해지면서 임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적절한 수면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꿈을 꾸는 동안에 잠을 자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좀 완화될 수가 있어요. 깊은 잠을 잘 때는 몸이 이완이 되면서 근육의 피로가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얕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꿈을 꾸고 낮 시간 동안에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을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낮 시간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그 수면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술적인 승화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내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악기 연주 같은 것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냥 안에서 표현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표출화시키면 좀 더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활동적인 승화인데요. 운동이나 외출 같은 것들, 집 안에 있으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더 강화되고 거기에 골몰하게 되거든요.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걸 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을 직접적으로 내가 속에서 실체를 모르고 그냥 꽁하고 있었던 감정들을 실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실체화 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좀 더 풀리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 클래스 살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열받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실명을 담아서 욕을 막 써서 일기를 써라. 생각보다 잘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시험관을 시작하기 3개월 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수면입니다. 저는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특히 시험관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잠 잘 주무세요? 이런 잠에 대한 질문이고, 제일 처음 설명해드리는 것도 잠을 자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난임으로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에서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면장애가 그냥 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 수면장애가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러면 잠이 왜 중요할까요? 굿잠이 왜 중요할까요? 크게는 숙면 시 분비되는 호르몬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GnRH와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HPO 축이라고 하는 호르몬 축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배란이 일어나게 되고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GnRH라고 하는 시장합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GnRH는 지시를 하는 감독과 같은 호르몬인데요. 언제까지 난자를 키워라, 언제쯤에 배란을 시켜라 하는 난자의 배란과 성숙 그리고 호르몬에 대해서 조절을 해주고요. 밤 11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을 충분하게 자고 있을 때 그때 본격적인 명령을 내려서 배란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배란 주기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교대 간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비행을 자꾸 나가게 되는 스튜어디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GnRH의 교란으로 이렇게 잘 분비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리주기가 틀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이걸 다낭성 난소 생리불순의 영역에서만 봤다면은 실제로는 이 GnRH가 난임의 영역, 난소기능 저하의 영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멜라토닌인데요. 멜라토닌은 면역력과 재생을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아주 깊이 잘 때 어두운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나오는 그 암흑의 호르몬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난소에 직접적인 작용을 해서 여성 생식세포의 형성에 관여를 합니다. 혈중에 있는 멜라토닌의 농도보다, 그러니까 난자가 자란 난포액 안에 멜라토닌 농도가 3배 정도 높은 농도로 들어있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그게 안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은데, 적어도 난자가 멜라토닌이 잘 나오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란다. 잠을 잘 자면은 난자가 잘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장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은 난자의 질에 관여하고 난자가 고장난 것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신체 내에 있는 모든 세포의 손상을 모두 성장 호르몬이 고쳐주고 난자가 자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성장 호르몬이 영향을 미쳐서 난자가 잘 자라게 해줍니다. 옛날에는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난소기능 저하인 환자분들은 처음에 난자가 잘 자라지 않으면은 아주 난포기 초기에 성장 호르몬을 맞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이 난자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도 막아주고 난자의 손상도 막아주고 그리고 손상된 부분도 고쳐줄 수 있어서 난자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을 외인성으로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보다 내 몸에서 직접 나오게 되는 내인성 성장 호르몬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다면은 몸에서 훨씬 더 호르몬이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것도 애들이 잠자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11시에서 새벽 3시 정도의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고요. 이 시간에 내가 깨어있으면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 잠을 잘 자고 있을 경우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